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럽에서 불고 있는 KF-21 광풍에 그야말로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폴란드 정부가 눈독을 들였던 KF-21 도입 사업에 유럽 각국이 서로 앞다퉈 뛰어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 체코의 군사 전문 매체인 체코 디펜스는 폴란드를 통해 유럽으로의 확장 발판을 마련한 한국의 방위산업이 기어코 이제는 체코를 비롯한 폴란드 주변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기 위해 분주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쳐 세계 방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2016년 당시에 세계 13위의 방산 수출국이었던 한국이 2021년에는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2.8%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8대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고, 또한 2020년에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세계 4대 신흥방산 강국으로 한국을 선정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무려 177%나 증가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프랑스 같은 다른 주요 무기 수출국의 성장을 크게 앞질렀다. 무엇보다 체코의 군사 매체인 체코 디펜스는 앞서 지적한 대로 높은 품질과 신속한 인도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종횡무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성공적으로 파트너십과 협정을 맺었다. 주목할 만한 예로 말레이시아와 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18대에 달하는 FA-50경 전투기 계약을 맺었고, 폴란드와는 58억 달러 규모로 흑표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에 대한 획기적인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도 35억 달러 규모로 천공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수주했고, 이집트와는 17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성공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한국의 무기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고품질 군사 장비의 대체 공급원을 제공하며 종종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업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기업은 필요한 군사 장비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명성을 얻었다. 이는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주문한 지 몇 달 만에 첫 선적을 받은 폴란드와 같이 군사 장비를 긴급히 필요한 국가와 계약하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체코 매체는 한국 기업의 이 같은 놀라운 생산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여러 안보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당장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비롯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와 흑해에 인접한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또한 각각의 잠재적 구매자가 직면한 특정 안보 문제에 맞는 다양한 군용 무기를 만드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적응성과 가변성은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성장을 촉진하고 군사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찾는 외국 바이어를 끌어들였다. 특히 체코 매체는 현재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제 방산무기 중 단연 눈독을 들이는 방산무기가 있는데, 이는 단연 KF-21과 K9 자주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나디펜스가 영국에서 열린 DSEI 2019 무기박람회에 선보인 K9 자주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체코에서의 이 같은 모습에 이어 불가리아에서도 KF-21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퇴출 위기에 내몰린 인도네시아 정부를 아연실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 매체로 잘 알려진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불가리아 정부 또한 이를 간과하지 말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KF-21이 유럽 시장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초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합작해 만든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KF-21 전투기에 장착돼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진행함으로써 유럽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KF-21 조종사는 활주로를 이륙해 요구 고도에 도달한 뒤 방아쇠를 당겨 첫 아이리스-T 미사일을 발사했다. 조건부 대상이 성공적으로 적중되었다. 이것은 성공적인 테스트이며 KF-21이 이곳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유럽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윙크이다. 아이리스-T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순전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테스트 전의 높은 특성으로 인해
KF-21의 날개 아래의 아이리스-T가 선택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이리스-T는 성공적인 공중전과 근거리 요격을 위해 입증된 공대공 탄약이다.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은 첨단 기술과 능력 때문에 치명적인 무기로 여겨진다. 그것은 적외선 유도 단거리 미사일로 가시거리 내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민첩성과 기동성이 높아 전투기와 헬기 등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한국제 전투기인 KF-21의 유럽 각국에서 애용되고 있는 아이리스-T 미사일이 장착됨에 따라 나토의 무기체계와 높은 호환성을 갖춘 만큼 유럽 각국이 KF-21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에 의한 아이리스-T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은 KF-21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 포트폴리오의 증가 이상이다. 이 미사일은 거의 모든 유럽에서 운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을 비롯해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의 국가는 5세대 전투기를 편성하지 않고 아이리스-T 미사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의 군사 전문 매체인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유럽 각국이 KF-21을 도입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다름 아닌 폴란드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폴란드가 유럽 국가 중에서 KF-21을 가장 먼저 획득할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 정부가 KF-21을 단순히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KF-21의 유럽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가리아 매체는 지난해 12월에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인 PGG가 이러한 의도와 바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폴란드가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천무다연장 로켓과 FA-50 경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 최초로 KF-21을 도입하는 것은 응당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만약에 폴란드에서 KF-21을 생산하고 유지 보수하는 시설을 갖춘다면 유럽 각국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난맥상을 감안해 봤을 때 KF-21의 유럽 시장 석권은 당장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F-35의 운용 및 유지 비용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가 단순히 뒤처지는 상황에서 KF-21은 어느 순간 초대형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의 생산은 운송비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유지보수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더군다나 불가리아 매체는 KF-21의 높은 호환성 말고도 여러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한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불가리아 정부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재빨리 KF-21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KF-21에 장착된 AESA 시스템만 하더라도 높은 해상도와 더불어 여러 대상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긴 탐지 범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KF-21에는 이른바 DAS로 불리는 분산 조리개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어 360도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모든 미사일을 쉽게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의 ASEA 레이더와 DAS의 조합은 조종사에게 고급 상황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적 항공기와 위협을 보다 쉽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제공권이 종종 군사 작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전투기의 중요한 기능이다. 뒤이어 이 매체는 KF-21 성능 중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스텔스 기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KF-21은 레이더 흡수물질과 형상 최적화는 물론이고 적외선 신호 감소 기능까지 포함한 스텔스 기술 조합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최고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뽐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KF-21의 다른 항전 시스템에는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더불어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레이더 경고 수신기를 비롯해 체프 및 조명탄 발사기가 포함된 방어 보조장치 세트까지 함께 장착되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불가리아 매체인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만큼 불가리아 정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폴란드처럼 KF-21을 비롯한 다양한 방산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재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불가리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국방력을 우리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군분투를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의 구슬땀이 마침내 이역만리 떨어진 유럽 대륙에서도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